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퍼즈님과 함께하는 퍼즈의 포트폴리오 분석 시간입니다. 퍼즈님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퍼즈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되는 전략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님, 저희가 오늘 또 같은 의상을 공교롭게 입고 왔잖아요. 뭐 어떠세요? 이렇게 톤을 맞추는 느낌이? 저는 뭐 느낌, 네? 당황하셨네요. 네. 괜찮습니까? 아, 네, 네. 뭐 저는 뭐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오늘은 거의 차트 분석만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가격적인 시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세 자체를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시나리오가 변경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것도 그건데 사실 옆으로 비트가 횡보하면서 사실 시나리오적으로 바뀐 건 별로 없어요. 딱히 없어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얘기가 많다. 담론을박이 네. 많죠. 네. 근데 저는 뭔 상관인가 싶죠,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있는 거 가지고 수익 가져가면 되는 그런 자리라서 해서 만약에 저랑 비슷하게 따라오셨거나 하신 분들은 현금 비중이 어쨌든 한 30-40% 정도 될 텐데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사고 네, 올라가면 한 33,000을 터치하면 그때부터 또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보다도 그 불장 끝에 패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거를요? 결국에는 이 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갈까? 그거는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물론 뭐 다들 궁금해 하실 네. 텐데,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근데 특정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 불장의 패턴? 불장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요? 아니, 불장 끝에 오는 네. 패턴? 네, 불장 끝에쯤 가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이면서 알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냥 이제 불장까지는 아니고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비트코인 관련해서 요 아래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요 도미넌스 차트인데 요 비트코인과 도미넌스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그 하락 횡보장에서 도미넌스를 높여요. 뭔 소리냐면 여기가 이제 2017년 말에 있었던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도미넌스를 이렇게 높입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올라가면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덜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이랑 똑같죠. 그렇네요. 네, 지금도 올라가면 비트코인만 먼저 올라가고 떨어지면 맞아요. 비트코인이 덜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도미넌스를 올립니다. 예, 도미넌스 올리고 나서 그 도미넌스를 이때 당시에는 지난번 불장 같은 경우 70% 정도까지 올렸다가,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70%라는 소리는 전체 시총 중에 비트코인 비중이 70%라는 소리니까 상당히 비트코인 비중이 컸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요 70%까지 만든 다음에 이후에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횡보를 해요. 위에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하자마자 비트코인만 확 오르는 시기가 생기고 이때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한 번 조정받고 비트코인은 고점 근처까지 이미 가요. 근데 도미넌스는 살짝 떨어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랑 이때는 알트코인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같이 간 거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도 도미넌스가 60%가 넘습니다. 해서 이미 도미넌스가 높은 상태인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알트코인,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이때 비트코인 옆으로 횡보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이미 고점 근처에 먼저 와 있어요. 도미넌스보다 먼저 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제 그 도미넌스보다 먼저 와 있다기보다는 요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오른다는 거거든요. 거죠. 해서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고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알트코인이 폭발한다는 소리예요. 네. 이해 가셨나요, 혹시? 네. 이해 갔습니다. 네. 해서 네.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면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장에서 지금이 사실 뭐 하락장의 거의 하락 횡보장의 이제 횡보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도미넌스를 높입니다. 높이고 나서
어쨌든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진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그 이제 비트코인이 이미 고점에 도달하고 나서 옆으로 횡보할 때 그때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소리는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같이 살펴보면 요거는 아래는 비트코인이고 위는 이더리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비트코인은 이미 이때 고점 근처에 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미 이때 고점 근처에 와 있는데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요 시기는 요 횡보하는 요 끝에쯤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오. 해서 그러니까 동시에 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비트코인 이미 올라가 와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할 때 알트코인들 폭발하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요 이후에 비트코인은 고점을 갱신하긴 했고 이더리움도 고점을 갱신하긴 그쵸.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모습의 코인은 좀 드물고요. 대부분은 이런 모습인데 뭐냐면 얘는 리플입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비트코인 이미 요쯤에 고점 근처에 도달해 있어요. 여기 이미 도달했는데 그쵸. 여기 보시면은 리플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미 횡보하고 나는 횡보 중에 그렇네요. 예, 요때 리플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해서 그 이제 요거를 알면 되는데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미 고점에 도달해요. 근데 비트코인이 언제 고점일지 아닐지는 사실 지금 알기 어렵죠. 근데 도미넌스가 어쨌든 폭발적으로 하락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코인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가격이 결정이 납니다. 아, 비트코인에 대해서요? 아니면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요번엔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제가 여기서 그리려고 일부러 안 그려갖고 왔는데 자, 요 아래는 비트코인이고 요 위는 도미넌스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해서 한번 그려보면 한번 저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좋으니까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엄청 네.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충분히 가능한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 덜 떨어지면서 도미넌스 올라가고 요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도미넌스 색깔 조금 다르게 할까요? 이렇게? 네,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하다가 요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비트코인은 옆으로 횡보하고 요 도미넌스는 확 떨어지는 떨어진다. 구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비트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도미넌스는 여기서 확 떨어지는데 요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오를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요것만 알아도 조금 수월해질 텐데 그 불장에서 잘 빠져나오시기가 물론 쉽진 않습니다. 저도 어렵고 잘 못했어요. 사실 이번 불장에는 네, 왜 못했는지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한번 설명드리고 네.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한 최대한 65% 정도까지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도미넌스가 분명 떨어질 텐데 이 타이밍에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배울 텐데 갑자기 이런 거 왜 하냐 싶으시겠지만 나중에 제가 다 퍼즐처럼 맞춰 드릴 테니까. 네. 빅피처가 있으시군요. 네. 네. 프랙탈 구조 네, 한번 그럼 그래서 얘기해 엘리엇 파동이 보겠습니다. 1, 2, 3, 4, 5 ABC로 떨어집니다.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1, 2, 3, 4, 5 ABC로 떨어지는데 이게 프랙탈 구조라서 프랙탈 구조가 뭐냐면 요 같은 패턴 안에 같은 패턴이 있는 게 프랙탈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안에 삼각형에서 이제 색칠돼 있는 거 있으면 또 삼각형 그리고 색칠돼 있고 또 삼각형으로 색칠돼 있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패턴 안에 똑같은 패턴이 조그맣게 반복되는 걸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데 엘리엇 파동은 프랙탈 구조라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 안에 1, 2, 3, 4, 5 ABC. 네, 1, 2, 3, 4, 5 ABC.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건 많이 들어봤어요. 네, 1, 2, 3, 4, 5. 그래서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많을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 요거를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요렇게 1, 2, 3, 4, 5야. 그다음에 A, B, C를 했어. 그러면 이게 프랙탈 구조니까 요렇게 1, 2, 3, 4, 5로도 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요 큰 사이클 안에 작은 사이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있다라고 하면 아, 요거를 보고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나요? 네.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짜맞춰 보겠습니다. 재밌게 한번 짜맞춰 볼게요. 네. 자,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는 건데 네. 이더리움이 이때 저점을 찍고 엘리엇 파동을 1, 2, 3, 4, 5로 겪어요. 네, 이렇게 1, 2, 3, 4, 5 제가 이미 그려왔습니다.
해서 1, 2, 3, 4, 5를 겪고 그러면 얘가 1, 2, 3, 4, 5니까 얘가 1, 2로 보고 다시 파동이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프랙탈 구조 배웠으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1, 2, 3, 4, 5를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1, 2, 3, 4, 5. 그러면 요 1, 2, 3, 4, 5를 가지고 또 1, 2, 3, 4, 5로 그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타이밍상 어떤 타이밍이냐면 이게 어쨌든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직전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직전에 요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파악하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요거를 1, 2로 보고 그다음에 3, 4, 5든 아니면 3, 4, 5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오파 같은 경우는 261.8에서 476.4%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전에 내 코인이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근데 이거를 적용시키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용시키기 참 어렵지만 요거만 알면 돼. 뭐냐면 비트 고점이 지금 가까워져 와 있냐.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알트코인들이 그렇다고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알트코인들은 이미 포트폴리오 분배해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는 중요한 거는 잘 빠져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미 난 비트도 있고 이더도 있고 리플도 있어. 근데 비트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못 판다 하더라도 도미넌스가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이 팍 오르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갔구나 하고 적절한 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빠져나와야 거죠. 하는 거죠. 네. 근데 매수는 이미 다 끝난 거. 이때 가서 매수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매수는 이미 다 끝난 거고 결국에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올지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바로. 네. 리플도 똑같이 제가 예시 한번 드릴게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 1, 2, 3, 4, 5를 한번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게 1, 2, 3, 4, 5 요거 한번 겪은 게 리플은 딱 여기까지가 그 도미넌스가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 이후에 한 번밖에 더 못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 2, 3, 4, 5. 해서 그 이게 코인마다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전에 엘리엇 파동을 2번, 3번 겪어가지고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코인들이 있고 리플처럼 한 번밖에 안 겪은 코인들이 있는 거예요. 해서 이런 것만 따졌을 때는 보면 뭐냐면 이미 많이 오른 코인들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미 오른 코인들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직전에 한 번밖에 엘리엇 파동 안 겪었고 이더리움은 2번은 겪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 떨어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직전에 엘리엇 파동을 좀 여기 아래에 보이는 요게 1, 2, 3, 4, 5거든요. 네.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그럼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는 언제인 걸까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아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크게 의미가 없네요. 이거 그 무슨 소리냐면 그 시기를 알려고 마음 먹으면은 딱 그 시기가 딱 도착했는데 도미넌스가 안 떨어져. 그래도 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이미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인 타이밍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엘리엇 파동을 한 번만 겪어요. 딱 그 전까지 이미 2번, 3번 겪어놔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딱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는 모든 코인이 엘리엇 파동을 한 번만 겪습니다. 한 번만요? 네, 딱 한 번만 겪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엘리엇 파동 한 번 겪는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고점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응하기에 좋은 전략이네요. 그럼 한번 계속 도지코인 차트 분석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지코인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어쨌든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떨어지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그다음에 이렇게 2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 번, 이렇게 3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4번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이미 요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엘리엇 파동을 3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은 2번, 도지코인은 3번, 리플 한 번만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는 무조건 한 번만 겪어요. 네, 그래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얼마나 올라갈지가 좀 궁금하시다면 그렇게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직전에 얼마만큼 올라와 있는지
요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근데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타이밍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걸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지나고 나서는 알 수 있잖아요. 지나고 나서는 네, 알죠. 근데 지나고 나서 팔아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빨리 정리를 하면 네, 되죠. 그래서 도미넌스가 한참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 코인이 한참 오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알트들이. 네, 그럼 그때 이제 파동 카운팅 해가지고 요번에 5파에서 딱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빠져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오, 굉장히 좀 좋은 꿀팁인데 사실 우리가 코인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원치 않게 장기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또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 언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오늘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즉 점유율이 상승을 하다가 도미넌스가 조금 하락을 하면은 이제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잘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긴 또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복기를 하셔서 좀 익히셔서 내 매매법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볼까요, 퍼즈님? 네, 그래서 도미넌스 아예 풀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게 2017년 말 18년 초에 알트코인들이 폭발할 때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요번 불장에 도미넌스가 떨어진 건 요 타이밍이에요. 아, 그럼 저희 이미 끝난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2021년. 아, 2021년. 네, 21년.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도미넌스가 이게 한 번 더 올랐다가 더 떨어질 줄 알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안 네. 놀랐네요. 네, 요번에는 근데 속지 말아야죠. 아.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이 다음번에도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떨어지고 나면 알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때 타이밍을 보고 요 도미넌스만 보고 매도해도 좀 오. 웬만하면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도미넌스 차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를 저도 처음 알아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여러분들 투자 전략 사오실 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앞으로 계좌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못다한 내용들 항상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